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 기업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말 진짜 못해요. 말을 진짜 못하는데 이게 되면 말을 심지어 못해도 잘해 보여요. 발표를 시켜도 기깔나게 하고 유머를 쳐도 잘 터는 애들이 있어요. 넌 사기꾼 하면 잘 되겠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은 하나 꿀팁을 얘기해주자면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게 훨씬 더 됐어요. 조누님이 생각하시기에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을 잘한다는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 쉴 새 없이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말을 잘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딱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말을 잘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둘 다 말을 잘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타고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말 잘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냥 말을 잘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계속 잘해요. 발표를 시켜도 기깔나게 하고 유머를 쳐도 잘 터는 애들이 있어요. 넌 사기꾼 하면 잘 되겠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 이런 유창함은 좀 타고나는 게 크다고 보는 편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얘기하는 애들은 그만큼 아는 게 많은 애들이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빈틈없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이 말을 잘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 기업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말 진짜 못해요. 유창성의 기준에서 본다면 말을 진짜 못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에는 진짜 뾰족하게 얘기를 해요. 뚫고 들어가요. 빈틈이 없어요. 그 정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창하진 않죠. 세 번째는 의식적인 훈련이에요. 내가 말을 잘하고 싶다는 기준 하에 뭐 스피치 학원이나 토론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나의 유창성과 빈틈없이 말할 수 있는 설득력, 이런 것들을 훈련한 사람들,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타고난 거, 아니면은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서 빈틈없이 얘기할 줄 아는. 세 번째는 의식적인 훈련, 트레이닝을 받는 거. 이렇게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고나지도 않았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보통 말을 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스피치 학원 다녀본 적 있거든요. 저는 말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하고 싶으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들 되게 깔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깔끔하게 아나운서처럼 얘기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스피치 학원을 다녔는데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훈련이 많이 됐어요. 저는 책을 5권 출간했잖아요. 그 전에 책을 진짜 1000권, 2000권씩 읽었거든요. 책을 읽고 책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유창함을 어느 정도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공부를 시킬 것 같아요. 말과 상관없이 넌 좀 아는 게 많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라 라고 시킬 것 같고, 오히려 아는 건 많은데 유창한 게 없어. 말을 잘 못해. 띄엄띄엄 얘기해. 근데 이 사람이 유창성이 좀 필요한 직업이나 프로페셔널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의식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타고난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훈련해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 스피치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잘 할 때 장점이 있을까요? 말을 잘하면 장점이 엄청나게 많죠. 결국에는 모든 일들의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에 이루어지거든요. 말을 잘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비하기 없이 말하는 것도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제안할 수가 있어요. 모든 비즈니스, 심지어 직장인이어도 항상 무언가를 제안하고, 상사한테 제안을 하든 대표한테 제안을 하든 고객한테 제안을 하든 그 프로젝트를 따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의 몸값을 계속 올려주는 것들이거든요. 자본주의에서 몸값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몸값 올리는 데 도움이 되죠. 말을 잘한다는 건. 연애를 할 때도 도움이 되죠. 사실은 인생에 별게 없거든요. 연애를 잘하고 결혼을 잘하고 아이를 잘 낳고,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고, 하나는 사업적으로 혹은 내가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돈을 잘 버는 거, 행복하게 의미 있게, 그리고 퍼포먼스를 내는 거. 말을 잘하는 거는 둘 다 너무 큰 도움이 돼요. 말이 정리가 안 돼서 원하는 말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횡설수설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보면 한 1500자에서 2000자 이상의 글을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논점으로 쭉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300자짜리 5개 쓰는 것보다 1500자, 2000자짜리를 하나 쓰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긴 글을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논점으로 쭉 풀어나가는 거. 거기에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근거도 들어가야 될 거고, 실제 사례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거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고 넣어야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의 논점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돼요. 그 연습을 많이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말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게 진짜 훈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글쓰기 구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하버드에서 신입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글쓰기 방법입니다. 이 구조를 OREO라고 해서 오레오 구조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맨 처음에 여러분 대본을 쓰신 다음에 영상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케팅 성과가 잘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케팅 전문 리서치 집단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00명의 표본을 두고 50명은 대본을 써서 영상 촬영을 했었고, 50명은 대본을 쓰지 않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본을 쓰고 촬영한 집단이 훨씬 더 마케팅 성과가 잘 나왔어요. 2배 이상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도 대본을 쓰고 한번 촬영을 해봤더니 기존에 대본을 쓰지 않고 촬영했던 방식들보다 훨씬 더 성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강조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본을 쓰고 영상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식으로 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할 때도 훨씬 더 신뢰감이 생기지 않나요? 하버드에서도 이 오레오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레오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건 그냥 ABA만 기억하셔도 돼요. ABA는 김미경 강사님이 추천해 주셨던 방식이에요. ABA 형태는 비슷해요. 같은 맥락으로 한번 내가 주장을 하고 B에서 그거에 대한 사례나 근거들을 얘기를 해주고 A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원형으로 시작을 했던 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딱 꼭지점을 찍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A, B, C, D, E, F, G, Z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오레오 방식 혹은 ABA 방식으로 글을 쓰시고 훈련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는 타고난다고 했는데 유창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고 빠르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알려주신다면 결국에는 본인이 말을 잘 못하는 이유 그리고 말을 잘 해야만 하는 이유 말을 잘하고 싶은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꿀팁을 얘기해 주자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논리적인 비하가 없는 거 다 좋은데 우리는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디랭귀지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말은 되게 잘하거든요. 말의 내용 되게 좋은데 눈을 이렇게 깜빡이면서 얘기를 하면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행동도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얘기를 하면 신뢰가 안 가요. 말도 잘하고 다 좋은데 바디랭귀지 바디센스라고도 하거든요. 바디센스적인 부분들이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는지 내가 제안하고 설득하는 부분 내용은 좋은데 저 사람 뭔가 왠지 신뢰가 안 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보완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잘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말을 심지어 못해도 잘해 보여요. 그게 좀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디랭귀지를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바디랭귀지는 다음 컨텐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